온도식 팽창 밸브에 설치하는 외부 균합관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온도식 팽창 밸브 TEV라고 하고요. 내부 균합관이 있고 외부 균합관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본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차용했으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부 균합관을 설치하는 이유, 외부 균합관에 설치하는 이유는 증발기 내부에 압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증발기를 통과하면 관 길이에 따라서 무조건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증발기 관 길이가 길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문통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하강합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가 닫히려고 하는 작동지연이라고 합니다. 발생합니다. 즉 닫히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발생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작동지연을 보상하기 위해서 온도식 팽창 밸브를 설치하고 외부 균합관을 들어갑니다. 외부 균합관의 설치 경우는 길이가 길지만 얼만큼 떨어질 때 압력 강화 손실을 보느냐. 그래서 증발기 압력 강화 숫자가 있거든요. 증발기 내 압력 강화가 0.14 kg/스퀘어 센치 이상이 되면 외부 균합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 외부 균합관의 인출 위치는 증발기 출구에 가문통 다음에 설치합니다. 즉 압축기 흡입관 상부에서 외부 균합관을 인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외부 균합관 팽창 밸브는 가문통만 있으면 내부 균합관이고, 가문통 지나서 압축기 흡입 측 상부에서 따서 넣습니다. 첫 번째로 팽창 밸브는 냉매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되겠죠. 여기가 오리피스가 되는 겁니다. 밸브는 니들 밸브고요. 그래서 냉매가 빠져나올 때 일단 첫 번째로 증발 압력이 밀어주는 구조로 정리가 됩니다. P2는 즉 증발 압력이죠. P3는 스프링 압력입니다. 스프링 압력이 P3.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절하는 조절 나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절 나사로 정발기 온도에 해당되는 압력으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정발기로 냉매가 흐르며 처음에는 액이 흐르다가 부하에 따른 정발을 할 것입니다. 온도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액이 정발하니까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되는데 정발에 따른 관을 흘러가다 보니까 압력 강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 압력 강화가 발생하면 요 부분에 정발기 출구에 온도가 강화한 걸로 감온통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압력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내부균합관 감온통 쪽에 있는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팽창 밸브가 닫히는 구조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한 색깔로 바꿔서 밸브가 닫히는 구조로 정리가 되니까 냉매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부하에 따른 부하는 일정한데 정발 온도가 의지와 상관없이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부 균합관의 팽창 밸브 작동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외부 균합관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이 색깔은 보라색으로 하죠. 그래서 외부 균합관을 설치하는데 정발기 출구, 압축기 입구, 배관 상부에서 감온통 지나서 도출해서 외부 균합관을 넣습니다.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은 다이아프램들입니다. 다이아프램. 여기도 다이아프램, 여기도 다이아프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 균합관의 압력은 여기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출구 쪽에 있는 압력이 밀어주면 다시 열어주는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내부 균합관에서 빠져나가는 압력을 외부 균합관이 보상해 준다. 그래서 팽창 밸브를 다시 열어주면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을 주는 것이 외부 균합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온도식 팽창 밸브 외부 균합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